짜잔. 안녕하십니까. 자,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정적인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일보 기사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눈물을 흘렸어.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냐? 자, 한국일보 제가 오른쪽에 띄워드릴게요. 제목은 아이들이 도둑 맞은 걸 돌려주려고요. 이 내용은 즉슨 지난 17일 그 오전 8시 교육방송 EBS에서 유아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에 동시교육을 한다는 그 기사가 한번 실렸어요. 우리 시, 어렸을 때 아이들 시, 동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남인혜 교수님, 남인혜 교수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제 동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았냐면, 그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게, 동시로 아이들에게 뭘 전하고 싶을까? 이 나 교수는 이 방송을 보는 5살 아이들의 15살을 생각한다. 5살 아이들의 15살을 생각한다. 중학교 때 시가, 우리 동시를 배웠던 그 시가 시험 범위가 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시를 싫어하게 된다. 시를 토막내서 의미를 외우죠. 편견 없이 시를 즐긴 유아들이 10년 뒤 교과서에서 시를 만났을 때 지긋지긋한 마음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들겠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을 저희가 이제 그 목적지를 소개해드리고 학원을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게 상담이나 이제 학생분을 상담하면서 너무 지엽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는 못하고 너무 부가적이고 부차원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필리핀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영국, 캐나다, 뭐 주니어 캠프가 있고 가족 연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자녀분과 함께 이제 교육적 목표, 경험적 목표, 그다음 체험을 보다 이제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 이제 해외로 떠나시는데, 우리가 이제 에이전시들이 상담하다 보면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싸다, 뭐 어디가 잘 가르친다, 이런 상담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저는 이 남인혜 교수님과 이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가 소개하는 가족 연수와 주니어 캠프가 그들의 10년 후의 영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까지 고려했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쫙 뭔가 전율을 느꼈어요. 예, 과연 우리가 지금 뭐 만 4세, 만 5세 막 아이들이 이제 학부모님과 같이 뭐 필리핀을 떠난다든지 말레이시아를 떠났는데, 과연 그 2주, 4주 동안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2주, 4주, 뭐 한 달, 2달을 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원어민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결국엔 평생 영어라는 스트레스와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해외 문화에 대한 거나 음식에 대한 거나 이제 다양한 아이들에게 이제 다양성을 체험해 주기 위한 부모님의 그러한 욕구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고 주니어 캠프를 보내고 가족 연수를 가는데, 이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5년 후, 7년 후,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영어를 생각할지,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영유를 다니시고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과연 어머님 등 떠밀려 그 어학연수나 가족연수를 가는 게 아닌지 사뭇 걱정이 되고, 그러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5년 후, 7년 후, 10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냥 혼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기간 영어 성적 향상에 대한 목표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지만 2주, 3주, 4주 이 짧은 이 영어 교육을 통해서 반영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만약에 동시처럼 외워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보기 싫은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고 하면 과연 영어도 같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캠프의 목적, 주니어 캠프든 가족연수든 아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 재미와 흥미가 1년 뒤, 2년 뒤, 5년 뒤 계속 된다고 하면 그 캠프나 가족연수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가족연수나 주니어 캠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가격,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뭐 식사, 기숙사 인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가, 과연 5년 뒤, 7년 뒤,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접했을 때 즐거워, 편안하다, 재밌다라고 생각하게끔 경험시켜주는 게 바로 주니어 캠프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나 그 기타 지역에서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런 2주, 4주 이런 캠프를 들었을 때 좀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어떤 거냐면, 왜 거기서 영어를 배우지? 아니, 그 나라는 영어도 쓰지 않는 나라인데 왜 거기까지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지? 부모님이 힐링하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액티비티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왜 거기까지 가야 될까? 왜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영어를 언어를 제일 언어로 쓰는 나라로 가지 않고 영어를 쓰지 않는 가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인지 부조화가 왔었던 거죠. 하지만 이 체험이라는, 이 경험이라는, 이 체험이란 경험을 봤을 땐 우리 아이들이 짧은 기간에 국제학교에서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학교 스쿨링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어가 재밌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돌아와서도 나는 영어가 싫지 않아 라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 캠프는 굉장히 유의미한 캠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우리 남인혜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이 딩동댕 유치원 별거 아닌 기사 하나로 저희가 하는 일과 한번 대조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본질적인 걸 잊지 않고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냥 학원비가 싸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좋고 그래서 무조건 가라, 옆집 가니까 너도 가라, 쟤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등떠밀이식 교육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비판적으로 연수 목적지를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저희 에이전시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만 4세부터 유럽을 포함한 동남아, 일본 다양한 국가를 경험해 주고 싶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일랜드, 즉 유럽을 4번이나 다녀왔을 정도로 아이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은 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4살, 5살, 6살 여행이나 이제 여행도 가겠지만 가족연수나 캠프를 갔을 때 과연 뭘 배워올까? 애가 기억은 하긴 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여행 작가 중에 김영하 작가라고 있는데 그분이 책과 방송에서 얘기했던 멘트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4살이든 3살이든 부모와 함께 어떠한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고 먼 데서 다양한 이제 이색적인 체험을 했을 때
물론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 얘기는 작년에 제가 프랑스 파리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100%가 아닌 1000% 공감을 합니다. 물론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공부를 했거나 부모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기억은,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서 그 아이의 자아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짧은 경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또 읽었던 책 중에 그 행복 관련된 국내 연구자 중엔 대가라고 손꼽히는 이제 서은국 교수님이 쓰신 책이 행복의 기원인가? 근원인가? 기원일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크기가 아니고 빈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 책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최근에 또 개편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더 내용도 다양해졌고 꼭 보시면, 여기 제가 링크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 좋고, 다양한 해외 이제 심리학 연구 결과나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의 자료들도 제공해 주시고, 또 이제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뭐 경험적인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셔서 깊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좀 허무하게 책이 끝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맛있는 걸 먹는 거라고 딱 하면서 이제 책이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걸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그냥 뭐 어떤 거대한 게 아니잖아요. 뭐 거대한 어떤 뭐 집을 사준다거나 뭐 비싼 걸 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복이 아이에게 최상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라는 교육으로 봤을 때도 영어가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한다고 지겹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질리거나 영어만 생각해도 인상이 뭐 구겨진다거나 했을 때 그 아이는 절대 행복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연수를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다 봐주는 건 좋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하고의 어떠한 행복한 모먼트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게 켜켜이 쌓여야 돼. 한꺼번에 내가 얘한테 뭘 하루 동안 우리 올인해갖고 뭘 잘해줘야지 이런 거보다 작게나마 오늘 어디 가자, 이 작은 계획들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또 아이에게 굉장히 행복한 경험과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게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캠프나 가족연수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제 교육관이나 이제 이런 것부터 먼저 보게 되는, 과연 아이들한테 과연 행복한 조건을 갖춰 주실까? 뭐 시설이 좋고 뭐가 좋고, 이건 굉장히 다 지엽적인 거라고 봐요. 뭐 시설이 조금 안 좋으면 어때요? 아이한테 더 행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그런 데스티네이션과 인스티튜션이 더 좋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그 아이들이 동시를 가르치는 그 남인혜 교수님이 아이를 보고 5살 때 동시를 경험했던 그 동시에 대한 그 기억이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캠프를 보내고 가족연수를 보냈는데 과연 5년, 7년,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지엽적인 접근이 아닌 근본적인 캠프나 가족연수의 접근이 될 수 있다. 네. 오늘은 뭐 학원을 얘기하고 뭐 비용을 얘기하고, 저는 그건 다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 작가 중에 송기령 작가님의 이제 시대예보라는 책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역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라고요. 이전 세대에서 이렇게 세대로 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역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4차 산업 시기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AI, 뭐, 챗 GTP, 생성형 뭐, GTP, 뭐, 이러한 앞으로 이제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영어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찾고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정보와 한국어로 된 정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 대두될 거라는 내용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공감을 했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제가 박사 학위 논문 쓸 때 이제 해외 연구 자료나 국내 연구 자료를 찾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연구했던 분야가 교육관광에 이제 그 유형을 나눠서 어학연수자, 해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스라고 하는 세 개의 유형을 구분했어요. 우리 유학업계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상담하는 대상이죠. 그 대상의 세 가지 대상으로 이제 전환적 경험과 기본 심리 욕구를 연구하는 논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자료는 전무했어요. 예, 국내 이제 교육관광이나 이제 언어관광, 특히나 유학생 관련된 연구 논문은 정말 전무했는데, 해외에는 굉장히 활발한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했던 연구 자료의 80% 이상이 해외 논문이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정보의 양이 정량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앞으로는 더 그게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좋아해야지만, 이러한 나중에 이제 영어를 이런 AI, 뭐, 챗 GTP를 통해서 뭐 질문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죠. 이제 5차가 나올 수도 있고, 6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변한 시기에 우리 자녀분들이 능동적이고, 이러한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동시와 같은 5세의 아이들의 지금의 영어 교육이 과연 7세, 9세, 10세, 10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종이신문을 봐요. 종이신문을 지금 한 7년째, 그것도 중도로 이제 한국일보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문을 보다가 저희한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이 신문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나, 놓친 건 뭐가 있나, 그리고 어떠한 더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항상 성찰하는 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두서없이 신문 기사 하나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영어 어학연수든 캠프든 그 교육적인 목표가 우리 아이 지금 나이에서 5년 후, 10년 뒤에 과연 영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상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였습니다. 짜잔!